2008년 9월 때까지 나와 있던 자료인데, 이제 치료가 이게 이제 아스피린, 뭐 카도파민, 리피터, 뭐 이런 약물들을 2006년도에 쓰다가 2008년도에는 이렇게 약물을 쓰고 2008년 4월 14일에는 이렇게 바뀌고 현재는 올도핀하고 아스피린 프로텍트만 투여를 한 그 사례가 나와져 있는 것이죠. 이런 약물을 이제 프로엠이나 오마코나 콜로시움, 이거는 약물이 아닙니다. 영양제입니다. 영양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해놨던 것들이죠. 근데 이 환자는 이제 그 독성 원소를 봤을 때 두 가지 독성 원소 물질이 이제 수은하고 바륨하고가 이제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바륨은 모발 검사를 했을 때 꼭 봐야 되는 것들이 바륨과 칼슘, 마그네슘, 구리가 같이 올라가게 돼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타나 있는 것들은 이건 염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염색을 안 했다고 그래도 모발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염색한 머리를 보냈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색이나 파마를 한 사람들은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소디움 포타슘 비율을 보라고 그랬죠. 근데 소디움 포타슘 비율이 2에서 4인데 0.905. 굉장히 낮게 떨어져 있는 상태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 아까 낮게 떨어져 있는 상태로 나타나 있을 때 저위산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한 거가 붙어져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구리 아연 비율이 4에서 16의 범위인데, 이거는 그 범위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지표를 나와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모발 검사 표를 봤을 때 프로엠은 독성 원소를 없애주는 영양물질입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영양물질입니다. 오마코는 뭡니까? 오메가3잖아요. 예? 이게 의약품으로 되어 있지만 오메가3를 쓴 거고요. 콜로스테림은 뭡니까? 초유잖아요. 초유. 셀렌 Q오메가는 셀레늄을 써준 겁니다. 셀레늄. 네? 쿼터백은 비타민 B 컴플렉스인데, 비타민 B 컴플렉스를 쓴 이유는 소디움 포타슘 비율이 1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디움 포타슘 비율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B 컴플렉스입니다. 그 조절은 나트륨을 주는 것도 아니고 칼륨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비타민 B 컴플렉스를 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좋고, 그 다음에 안티 인플라멘터리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염증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원소가 이런 그 구리 아연 비율이나 이런 게 염증이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조제를 줬을 때 치료 상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환자가 약물을 덜 줘도 되는 상태로 되어 있고, 좋은 상태가 이제 개선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게 이제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를 이게 뭐 수없이 많이 했어요. 수없이 많이 했는데, 여기 MCV가 어때요? 이게 초기에 5, 6, 8 초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07년도부터 2008년이 들어가기 전까지 초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MCV가 다 93, 94, 94 이렇게 높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MCV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건 비타민 부족이다. B컴플렉스의 부족과 비타민 C의 부족과 저위산증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게 표시를 해주는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ALP 숫자가 97, 92, 92, 이거 70에서 100 사이가 정상이라고 있는데, ALP 숫자는 이게 70에서 기능의학적인 검사로 봤을 때 정상이고, ALP 숫자가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아연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환자의 경우는 아연의 수치만큼은 정상 레벨에 있어요. ALP 숫자가 정상 레벨에 있으니까 아연의 수치도 정상 레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콜레스테롤치 이런 것들이 이게 문제가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렇게 높았던 데서 이제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스트레스 상태, 그 산화 스트레스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했을 때 좋아진 상태를 이게 검사를 한 10번 정도를 혈액 검사와 모발 검사를 수치를 봐가면서 치료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CV 임팍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대체법을 한 7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55세 여성이고, 여러 가지 브레인 엔지오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했고, 이런 약물들을 써왔다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환자입니다. 근데 에스트로겐 대체 요법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트롬볼릭 디소더 이런 문제점, 마이오카디널 임팍션, 스트로크, 뇌졸중 같은 문제점이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데, 이거를 7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CV 임팍션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들로 이렇게 평가되지 볼 수 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노지아, 보미팅, 헤드에이크, 디지즈 쭉 해서 이런 것들이 이게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나. HRT 대체요법이 위험한 방법도 면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의 지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연 레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ALP 알칼리 포스파타제 레벨하고 ALP 레벨이 아연 레벨이 이렇게 아연이 많이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 보여주고, ALP 레벨은 어때요? 여기 51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발 검사에서 아연 레벨이 떨어지면은 혈액 검사에서 ALP 레벨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혈액 검사의 아연 레벨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ECS 검사라고 해서 타액과 소변을 검사해서 환자의 pH 상태,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상태,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검사법인데 FDA는 인정받지 않은 검사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다가 꽤 여러 군데서 의원에서 해서 질병을 스크리닝하는 툴로다가는 꽤 유용한 툴로 써져 있는데 인정받은 자료가 없어서 하다가 마른 검사법들입니다. 이 검사를 하고 검사 비용으로다 한 5만 원씩 받았던 검사 저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거를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ALP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징크 디피션시, 그 다음에 갑상선기능 항진증, 비타민 C 디피션시, 엽산 디피션시, 비타민 D를 과도하게 복용을 했을 경우에도 ALP가 떨어지게 있는 것들로 들어가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ALP 수치하고 모발 검사하고 수치만 보더라도 치료 패턴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고혈압 하다가 헤드에이크가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마이알지아, 아스레알지아, 이렇게 염증이 분명히 심한 염증이 있다라는 것을 이게 질환들로다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환자고요. 2006년부터 2007년 약물은 이제 그런 심혈관계 질환에 고혈압 이런 질환에 썼던 약물들을 썼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발 검사에서는 복성 물질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연 레벨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액 검사, 그리고 이제 여기 소디움 포타슘 레벨,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징크 구리 레벨은 정상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랩에서 봤을 때 글루코스가 128. 그러니까 이게 산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게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글루코스 레벨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ALT가 66이니까 굉장히 올라가 있으니까 간에 염증이 간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버니 20, 크레아틴이 1.4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부종이 상당히 심한 상태인 것들을 그냥 알 수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CRP 레벨이 3.36으로 높이 올라가 있다는 것들도 이게 염증 관계가 있다는 것들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그다음에 ALP 레벨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83인데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RA 팩터가 이제 좀 높게 나온 것들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발 검사에서 톡식 메탈들이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순이나 납이 다 높은 것으로 나와져 있는데, 이게 톡식 메탈에 있는 환자들은 페인이라든가 이면 면역이라든가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시카 신드롬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을 다 수면이라든가 특발성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거의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톡식 미네랄 메커니즘으로다가 메타볼릭 언커플러, 합텐, 엔자임 이니비터, 글루타치온, 아스코르베이트 감소, 이런 등등이 전부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들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상, 이런 질환의 증상들하고 일치됨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환자는 헤드에이크, 그 다음에 엘러지 시네타이티스를 4년 동안 이렇게 쭉 앓고 있고, 그 다음에 아드레날 스트레스, LGS, 디스바이오시스, WTS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이제 기능 ECS 검사에서 이게 나타나 있는 것들로 보면은 이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걸로다가는 나타나 있고, 독성이 관련 있는 증상걸로다가 이 사람이 증상이 나타난 게 알러지 다 있었죠. 그다음에 두통이 있었죠. 여기 보면은 이 사람 빨간 것으로 표시되어 놓은 사람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질에 석십장애 식욕부진이 있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습니다. WTS 해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ED하고 카파톡시시티, 구리의 독성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명이 됐는데, 여기 모발 검사에서 봤을 때 구리가 현격하게 독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증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소들을 보면서 그 환자를 치료할 때 어느 팩터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환자의 바디 캐패시턴시, 에너지 레벨도 우리가 기준이 여기 이제 500에서 1000 피코프라드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400대에서 있으니까 에너지 저장 레벨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증빙해주는 자료가 되는 거고요. 페이스 앵글은 5.5, 5.7이니까 그럭저럭 봐줄 수 있는데 바디 캐패시턴시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랩에서도 이제 여기 ALP 숫자가 이제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페리틴 숫자가 아주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T4가 이게 T3보다 T4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갑상선 기능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 줄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박돈돈 만성 피로 환자고 종합검진 한의원에서 문제점을 찾지 못한 예입니다. 그래서 옵티멀 도세이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한번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독성 원소는 없습니다. 도발 검사를 했을 때. 그렇지만 이제 이 칼슘 마그네슘이 여기 칼슘 마그네슘이 굉장히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칼슘 마그네슘이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발 검사 1, 2, 3, 4, 5, 5가지 한계 중에서 뭘 뜻하냐면 이 사람의 몸은 산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리 아연 비율이 또 3.27구로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갑상선이나 호르몬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 앵글이나 바디 캐패시턴시를 봤을 때 바디 캐패시턴시도 페이스 앵글도 이렇게 4점대를 유지하고 있죠. 5 이하가 떨어져 있으면 병이 있다라는 건데 원인은 이걸로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무슨 문제점이 있는데 몸의 산성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에너지 레벨도 바닥을 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인트라셀룰라 워터도 물이 없어요. 세포 내에 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포 내에 물이 없고 세포 밖에 물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 몸속에서 세포 내에서 세포 내에 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은 이 환자는 중금속은 아니에요. 헤비메탈은 없으니까 중금속은 아닌데 아마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 것들을 증빙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CBC 랩은 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표시를 내가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ALP 숫자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ALP 숫자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토탈 칼슘에도 굉장히 높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발 내에서 아까 그 칼슘 마그네슘의 레벨이 칼슘 이게 있으니까 이온화되지 않은 칼슘들이 꽤 많이 있다. 이온화되지 않는 것들은 몸속에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우리 몸속에서 칼슘이 이온화된 상태, 약 5% 정도, 그러니까 전체 칼슘의 양 중에 1%가 우리 체내 이제 이온을 조절하는데 그 중에서 약 절반 정도의 양이 이온화된 상태로 있어야지만 정상적인데 그 상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칼슘이 불활성화된 칼슘은 굉장히 많은데